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신익남 PD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조성은 검찰 기자 사찰 정황 사실이면 윤석열 책임져야 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야당을 통한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을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에 제공한 조성은 씨가 12일 지난해 검찰이 검언 유착 의혹 등과 관련해 언론인들을 내사 또는 사찰한 정황이 있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성은 씨는 이것이 사실이고 또 최근 불거진 고발사주 의혹도 사실로 밝혀지면 당시 검찰청장이었던 윤석열은 대국민 사과를 하든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직을 사퇴하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성은 씨는 이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지난해 4월 3일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받아 저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고발장을 보면 피고발인의 최강욱, 황희석 등 여권 인사뿐 아니라 여러 언론인들이 실명으로 기재됐고 이 기자들의 각종 활동상이 상세하게 파악돼 있다면서 수사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가득하다. 고발장이 아니라 거의 공소장 수준이다 라고 했습니다. 조 씨는 이 고발장을 보면 어느 기자가 누구를 취재했는지, 여권 누구와 어떻게 공모했는지 적시하고 있다면서 이런 것은 검찰이 문제 삼은 보도가 나오기 전부터 이 보도를 했던 기자들을 사전에 내사 또는 수사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했습니다. 조 씨는 검찰의 사찰이 의심스러운 이유로 이 고발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 부분을 거론했습니다. 조 씨가 작년 4월 3일 김웅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받았다는 고발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피고발인 A 기자와 B 기자 등은 피고발인 지모 씨가 사기죄 등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고 특정 정당에 대한 골수 지지자로서 검찰에 대해 적대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검찰을 흠집내는 기사거리를 제보해 보도되게 하려는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있어 신뢰성이 떨어지는 취재원이라는 사실 및 지모 씨의 제보 배경에는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 여권의 실세들이 제보 행위를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자극적인 지 씨의 제보 내용을 인용해 일련의 기획보도 형태로 검찰 때리기 기사를 보도할 경우 현 정권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키울 수 있고 이를 통해 최강욱, 황희석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등 자신들이 소속된 언론사, 방송사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여당 내지 진보 정당들이 국민들의 지지율을 회복해 선거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지 씨의 제보에 대해 명확한 사실 확인도 미치지 아니한 채 이를 보도하기로 했다. 조성은 씨는 이 고발장이 문제 삼은 피고발인들의 기사가 2020년 3월 31일에 보도됐는데 이 고발장은 4월 3일 손준성 보냄으로 김웅 의원에게 전달됐다면서 보도된 지 이틀여 만에 기자들의 취재 과정과 여권 인사들과의 공모 상황을 이렇게 파악했다는 것은 사전에 이들 기자들을 추적 조사하였다는 것이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은 사실상 수사기관인 검찰밖에 없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이런 언론인 사찰을 당시 윤석열 검찰청장이 지시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윤석열 청장 재직 당시 검찰의 언론인 사찰 의혹이 사실이라면 또 윤석열의 부하였던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문제의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것이 맞는다면 윤석열은 대국민 사과를 하든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직을 사퇴하든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 씨는 최근 고발사주 의혹이 보도되기 약 20여일 전 여권 정치인 출신인 박지원 국정원장을 서울의 모 호텔에서 만난 데 대해서는 의혹과 관련해선 당시 파장이 너무 클 것이라는 생각에 무서워서 취재하는 기자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누구에게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면서 박지원 원장이 윤석열과도 가깝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관련 의혹을 말할 경우 이게 박지원 원장을 통해 윤석열의 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에 그를 맡는 자리에서 전혀 상의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번 의혹의 배후에 박지원 원장이 있다는 것은 정말 황당한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보자 조성은 이번 주 검찰에 손준성이 검사라는 사실을 밝히겠다라는 제목의 한겨레 기사 내용입니다. 윤석열 검찰청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손준성 검사가 보냈다는 사실을 검찰에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성은 전 부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한 통화에서 손준성 보냄에서 손준성이 검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검사라는 게 밝혀진다면 사건은 전환될 것이라며 이번 주 검찰에 저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기자들과 직접 연락해보니 내가 문서를 전달받은 지난해 4월 3일엔 고발에 적힌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며 언론을 사찰하거나 내사하지 않으면 알기 힘든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4월 3일에 전달된 고발장 증거 자료가 100장이 넘는 데다 4월 2일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8일자 고발장까지 미리 준비하는 게 혼자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송 검사가 혼자 작성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성은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4월 김웅 후보자에게서 받은 고발장을 당에 전달하지 않았다며 다른 경로가 존재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그는 선거 직전에 기자들을 고발하자고 하는데 당에서 누가 하겠나, 고발장 내려 대검에 같이 갈 변호사도 구하지 못해서 접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성은 전 부위원장은 김웅 의원이 당직자 K에게 전달했다고 했을 때 그 K는 내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8월에 다른 당직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4월 고발장이 당에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8월에 당이 검찰에 낸 최강욱 고발장은 손준성 보냄 고발장과 내용이 같고 고발장 초안이 당시 법률자문위원장인 정점식 의원실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조성은 전 부위원장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직접 연락해 공익신고 보호 요청을 한 것을 두고 이준석 대표가 거래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법조 기자들에게 한동수 부장에 대한 평판을 듣고 번호를 받아 정치인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연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성은 전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김호수 검찰청장은 조국 전 장관께 차관을 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소속이라 정치적으로 해석 안 되기 위해서 대검 감찰부장을 찾아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동수 감찰부장이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서는 권익위 제안을 주셨지만 스스로 신변보호는 두 번째, 이 자료가 해당 수사기관이 직접 인지하지 않고 제3의 기관들에서 떠돌아다니길 원치 않는다고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또 공수처에서 먼저 요청이 와서 대검에 이어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며 자료 제출한 다음날 바로 압수수색을 할 줄은 몰랐다, 사전에 어느 정도 수사를 해왔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8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의 만남에 대해 조성은 전 부위원장은 박 원장이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이던 시절 내가 비상대책위원을 지냈고 그 이후로도 당을 떠나고도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박 원장은 법사위를 오래 해서 윤석열과도 친분이 있으신 것으로 알아 그 어떤 상의를 할 대상으로 고려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캠프는 두 사람의 회동을 근거로 이번 폭로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준비한 두 소식 마무리하겠습니다. 폐지 전문 계란판 생산 업체인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실었다는 것은 윤석열의 몰락이 눈앞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판사 사찰도 모자라서 이제는 언론인 사찰까지. 도대체 어디가 끝인지 까도 계속 나오고 불법이 불법을 덮고 있습니다. 조성은 씨는 조선과 한겨레 인터뷰를 하며 야권의 이탈을 날리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에 더 큰 뉴스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메이저 언론에서 보도하니 믿을만 하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